네, 유한솔의 오늘 모사니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이 논란의 사건 사고들 이야기 해볼 텐데요. 양지민 변호사, 또 일타 수강생 박진아 아나운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가장 처음 해볼 얘기는 또 역시나 이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얘기. 저희가 이 시간에 이 이야기를 다룬 지도 꽤 됐습니다. 방송인 박나래 씨 그리고 전 매니저 간의 갈등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새 또 추가된 얘기는 이제 행사비 횡령에 관한 부분 하나가 있는데 일단 지금까지 나와 있는 얘기들, 현 상황. 가장 어려운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의혹이 워낙 많았어서 정리를 좀 해볼까요? 맞습니다. 이게 2025년 12월에 논란이 촉발이 됐어요. 가장 먼저 불거졌던 것은 갑질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고 그리고 와인잔 등을 던져서 내가 다쳤다라면서 전 매니저들이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했는데 갑질. 그렇죠. 근데 여기서 바로 불법 의료시술 의혹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른바 즉, 주사이모 얘기죠. 그렇죠. 주사위보 논란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과연 적정한 면허를 가지고 있는 자냐 아니냐라는 논란이 옮겨붙게 됐고 예. 그 사이에 이 박나래 씨가 전 매니저들에 대해서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박나래 씨의 예.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이라든지 특수상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다양한 혐의들을 받고 있고 네. 그리고 전 매니저들의 경우에는 지금 박나래 씨가 횡령 문제를 강하게 제기를 하고 있는데 네. 내가 받아야 될 행사비를 전 매니저가 본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법인 계좌로 지급받았다라는 예. 의혹을 추가로 이제 제기를 하면서 다양한 정말 논란들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새롭게 추가된 건이 지금 말씀하신 이 행사비 3천만 원 여기에 더해서 추가로 1,000만 원이 박나래 씨 소속사가 아니고 이 매니저의 외부에 차린 법인으로 이제 입금이 됐다. 이 사실은 존재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 쟁점인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이거 박나래 씨가 내가 개인 법인을 가지고 있는 거 2015년부터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알고 있었고 박나래 씨는 뭐 행사를 이런 거 가기 전에 계약서를 다 본인이 확인을 하고 가기 때문에 네. 문제되지 않는다. 즉 박나래 씨의 허가 하에 이러한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예. 박나래 씨의 경우에는 내가 3천만 원 행사비 받을 게 안 들어왔네라고 해서 저 브랜드에 직접 문의를 했다가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있는 상황이어서 또 진실 공방의 모양새입니다. 네, 진실 공방의 측면으로 흘러가고 있다. 지금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논란의 또 피로감을 대중들이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전 남자친구 어머니 얘기까지 등장하면서 법적 공방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부터 이제 여론전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인데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론 대중의 마음이 움직이긴 하겠습니다만 여론전의 양상과 법적 공방은 별개다. 심지어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법조계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연예인 관련된 사건이다 보니까 양측에서 굉장히 여론에 신경을 쓰는 듯한 예.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본 재판에 가면은 여론 재판이 결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오히려 법적인 이런 쟁점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대응을 한다라든지 그러면 사실 추가적인 범죄 행위가 불거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예. 왜냐하면 감정적으로 이렇게 폭로를 하다 보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기 굉장히 쉽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위험하고 법정에 이런 증거들이 다 현출이 됐을 때 아무래도 재판부에서는 부정적으로 받아볼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여론전에서의 득점이 실제로 법정에서는 실점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지금 실제 여론은 어떤가요? 네, 정말 싸움이 이렇게 길어지면서 폭로 수위가 위험 수위로도 넘나들고 있다 이렇게 바라볼 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돈과 감정으로 얼룩진 싸움이다. 이 같은 싸움이 누가 이기는 승자의 싸움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존재합니다. 예. 이제 일단 박나래 씨가 마지막으로 계정에 남긴 글의 여론들을 살펴보면 네. 이 또한 지나갈 거다. 무너지지 말고 힘내라. 방송에서 박나래 씨 모습 못 보니까 아쉽다라는 여론이 존재하는 반면에 이런 건 응원이고. 네, 이미 벌만큼 벌지 않았냐, 방송에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심부름 논란, 이건 선 넘었던 것 같다라면서 비판의 시선도 존재를 합니다. 네. 말 그대로 진흙탕 여론전이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대중들의 시선을 무시할 수 없겠습니다만 또 법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각자가 면밀하게 좀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양쪽 모두가 결국은 늦었지만 빠르게 합의를 보는 게 피해를 좀 줄이는 방안이라는 데는 법조계 의견이 좀 모이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는다면 결국
리스크를 가장 크게 질 사람은 박나래 씨 본인이라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본인은 뭐 이름이 알려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는 이제 연예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벌어들인 수익이 많은 만큼 이것은 본인이 기책 사유로 뭔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반대로 물어내야 되는 돈도 굉장히 많다라는 걸로 치환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복잡한 계약 관계가 얽혀 있는 상황에서 많은 광고주 아니면 제작진, 뭐 프로그램 제작사들과 문제가 됐을 때 네. 결국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사람은 박나래 씨일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1인 기획사여서 뭔가 이러한 예. 리스크에 대해서 잘 조율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네. 빠른 합의를 하는 것이 박나래 씨가 추후에 복귀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네. 법조계 일각에서는 뭐 쟁점별로 이제 박나래 씨의 실형 가능성 이런 것도 점수로 매긴 글이 화제가 됐었는데 변호사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봤을 때 법정형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아니면 그냥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뭐 다양한 쟁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법정형 중심으로 해서 점수를 치환을 해서 냈던 것으로 보여요. 예. 임금체불의 경우에는 뭐 50점, 횡령 혐의의 경우에는 70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눴는데 결국에는 박나래 씨가 다 이제 해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해명을 대중에게 하는 게 아니라 예. 수사기관 내지는 법정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만큼 의혹을 해소하기 전에는 유죄 인정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으로서는 높은 그런 차원들이 많기 네. 때문에 이것이 다 합쳐진다라고 한다면 연예인으로서는 복귀가 힘들 수 있는 뭐 집행유예형, 뭐 실형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잘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결국은 법정에서 해명을 잘 해야 한다. 뭐 그 전에 합의가 있으면 좋겠다. 사실 계속해서 쏟아지는 이 논란에 의해서 좀 피로감을 느끼는 대중의 시선과도 크게 무관하지 않은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